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즌 킥오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바쁘신 와중에 2026-2027 덱사 IQ 로보티스 컴피티션 킥오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VIQ RC 레벨업 시즌 킥오프 진행을 맡은 이스트즈 인터내셔널의 홍성희 과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저희 시즌 킥오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게임인 레벨업의 전체 게임 구조, 주요 규칙, 득점 방식, 로봇 설계 방향, 그리고 전략 포인트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웨비나 진행 중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세션은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카메라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카메라를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 또는 Q&A 세션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레벨업 시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the 2026-27 FACS IQ Robotics Competition Level Up Kickoff Webinar.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today. My name is Scarlett from EastZine, and I will be hosting today's VIQRC Kickoff Webinar. Today's webinar will last approximately 1 hour and will focus on the game manual and important updates for the season's VIQRC game, Level Up. To help the webinar run smoothly, we kindly ask all participants to keep their microphones muted during the session. Please also note that the webinar will be recorded. So if you prefer not to be recorded, you are welcome to keep your camera turned off during the webinar. As mentioned in our email, today's webinar will mainly be conducted in Korean. However,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leave them in the chat box, and we will do our best to answer them. 먼저 이번 시즌 게임인 레벨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벡스 IQ 경기는 2대의 로봇이 하나의 얼라이언스를 이루어 함께 경기를 진행하는 팀워크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시간은 동일하게 60초이고요. 이전과 같이 드라이버는 경기 시간 35초에서 25초 사이에 드라이버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로더를 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해 게임 오브젝트는 3인치 바이 4인치, 즉 한 7cm에서 10cm 정도의 부드러운 패브릭 형태의 오브젝트이고요. 레드, 블루, 옐로우 컬러의 3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올해 중요한 점은 로봇이 한 대당 동시에 단 하나의 빈백만 포지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에 여러 개를 운반하는 방식보다 이제 빠른 사이클과 안정적인 스코어링이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시즌의 스코어링 구조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플로어 골은 1점이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점진적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레벨 1은 3점, 레벨 2는 6점, 레벨 3는 12점, 그리고 L4는 16점으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L4는 옐로우 빈백만 득점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제공하는 만큼 이번 시즌 핵심 전략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점수는 추후 자세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스 챌린지 역시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드라이빙 스킬스와 오토노머스 코딩 스킬스 2가지가 있고요. 2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로봇 스킬스 순위에 반영하게 됩니다. 필드는 동일하게 6피트 바이 8피트 크기로 구성됩니다. 필드 중앙에는 다양한 높이의 골 구조물이 존재하고요. 8인치 배리어들이 이동 경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길지만 안전한 루트와 짧지만 좁은 쇼컷 루트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빠른 로봇보다 이동 동선이나 트래픽 회피, 그리고 얼라이언스와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의 스코어링 오브젝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인치 곱하기 4인치 크기의 부드러운 패브릭 소재의 빈백입니다. 총 38개의 빈백이 있는데요. 블루, 레드 빈백이 각각 8개씩 필드에서 시작을 하고 각 8개씩 로드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옐로우 빈백은 총 6개인데요. 이 중 4개는 여기 필드에서 시작을 하고요. 각 1개씩 로봇의 프리로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팀의 위치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매칭 큐상 이제 팀 첫 번째 팀 1번이 레드 팀이고요. 팀 2번이 블루 팀인데요. 위치는 여기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로드존이 빨간 곳이 여기 레드 팀의 위치이고요. 로드존이 블루 컬러인 곳이 블루 팀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하는 곳이 여기 레드 팀이 위치해 있는 곳이 블루 피라미드 그리고 레드 피라미드가 위치하는 곳이 여기 블루 팀들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각 피라미드 색깔에 맞는 빈백만 점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각 피라미드와 반대되는 색깔만 죄송합니다. 피라미드에 해당되는 색깔의 빈백만 점수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팀의 위치가 피라미드 색깔과 반대되는 팀들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코어링 골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플로어 골이랑 이쪽에 있는 플로어 골과 피라미드 골, 그리고 L4 골 등 다양한 스코어링의 위치가 존재합니다. 먼저 경기장 양쪽 끝에 피라미드 골 옆에 있는 컬러에 해당하는 플로어 골이 하나씩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플로어 골 옆에 보면은 여기 플라스틱으로 색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색깔의 빈백만 들어갈 수 있는 블루 컬러의 플로어 골, 그리고 빨간색은 빨간색 빈백만 들어갈 수 있는 빨간색 플로어 골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양쪽 모서리 부분에 레드 피라미드 골과 블루 피라미드 골이 있고요. 피라미드 골과 플로어 골은 각 지정된 컬러의 빈백만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단 옐로우 빈백은 그 어느 곳에 골에 들어가도 득점이 인정이 되고요. 특히 L4에는 옐로우 빈백만 들어갈 수가 있기 득점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옐로우 빈백의 활용도 큰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시즌 스코어링이 단순 증가가 아니라 레벨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전략이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게 많이 스코어링 할 것인가 혹은 높은 곳을 공략할 것인가가 팀의 전략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기 로드존은 각각의 플로어골 존 옆쪽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쪽 각 해당되는 이 로드존에서만 그 빈백을 하나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에 대해 먼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스코어링 구조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코어링 플로어골이 1점, L1이 3점, L2가 6점, 그리고 L3가 12점, 그리고 L4가 16점이 됩니다. 특히 L4는 단 하나만 성공해도 플로어골 16개와 동일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단순히 빈백을 골존에 넣는 개수보다 어디에 스코어링 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L4에는 노란색 빈백만 점수로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노란색 빈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색깔의 플로어골이나 어느 색깔의 피라미드 골에 들어가 있어도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이번 시즌 핵심 골인 L4입니다. 높이는 무려 24인치, 즉 60cm 정도가 되고요. 폭은 이쪽에 있는 폭이 단 7cm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약 17.78cm인데요. 높이가 높은데 골의 너비가 많이 넓지 않은 만큼 정확도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로봇이 지나갈 수 있는 바 형태는 8인치, 약 20cm 높이, 20cm의 길이가 되고, 이쪽에는 이제 높이 자체는 8인치로 약 20cm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서 넘어가는 거는 앞에가 낮은 곳부터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지나가기가 비교적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지나가는 것은 턱이 비교적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의 움직임도 많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L4는 이제 매우 높은 점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들은 이제 뭐 투석기나 리프트 형식, 그리고 텔레스코핑 메커니즘, 즉 망원경처럼 평소에는 짧게 접혔다가 필요할 때 길게 뻗어서 나가는 구조 등 다양한 설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시 시간 손해도 크기 때문에 L4를 적극 공략할지 여부 자체가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플로어 골의 스코어링 판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빈백 전체가 완전히 이 골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요. 조금만 걸쳐 있어도 이제 점수로 인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빈백이 완전히 플로어 골존 안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조금만 여기에 걸쳐 있어도 점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팀과 코치님들의 이제 역할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골 색상과 빈백 색상이 일치해야 스코어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 판정은 경기 종료 후 모든 물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학생 드라이버만 헤드 레프리에게 점수 관련 질문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면 빨간 빈백은 플로어 골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경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점수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여기 파란색 빈백은 여기는 빨간색 플로어 골존이기 때문에 점수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빈백만 어느 곳에 들어가도 점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진상에서는 득점이 단 1점만 득점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피라미드 골의 점수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이 피라미드 골의 판정 기준은 이제 상위 레벨의 빈백들이 걸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빈백이 여러 레벨에 동시에 접촉할 경우 높은 레벨의 기준이 아니라 낮은 레벨의 기준으로 스코어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조금만 걸쳐져 있어도 높은 레벨 점수가 아닌 낮은 레벨의 점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번 시즌에서 정확한 위치와 안정적으로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빈백은 이쪽에 L1, 빨간색 피라미드의 색깔이 L1에 잘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빨간색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파란색 빈백은 점수로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빨간색 빈백 3개는 L2의 영역에 올바르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3개에 대한 점수는 인정이 됩니다. 이 노란색 빈백도 피라미드에 잘 올라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L3와 L2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높은 곳에도 걸쳐져 있기는 하지만 낮은 레벨의 점수에만 득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L2 점수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L4 골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옐로우 빈백만 스코어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로봇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스코어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정적으로 이 L4의 골 지점 안으로 정확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가장 어려운 스코어링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경기 시작 전 로봇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그 스타팅 컨피규레이션 규정인데요. 이 팀은 이제 매치 시작 전에 이 모든 이제 말씀드리는 나머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이 로봇은 지정된 스타팅 포지션 안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팀 번호에 따라서 시작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팀 매치표에 보시면 팀 1과 그 팀 번호가 두 개가 나란히 나오게 되는데요. 팀 첫 번째, 팀 1, 즉 매치 리스트 기준 첫 번째 팀이 레드 팀이 되는 건데 이 레드 팀은 여기 있는 블루 피라미드 골과 벽을 공유하는 이쪽이 레드 팀 로봇의 위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팀 2는 즉 이제 블루 팀인데요. 여기 있는 레드 피라미드 골의 위치에 있는 이 벽 쪽에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필드 그림을 여기 함께 보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매치 타이머가 시작되기 전까지 로봇은 완전히 정지 상태여야 되고요. 이제 모터나 메커니즘이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데 유일한 예외는 이제 공화 시스템이 사전 충전되는 그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기 시작 시에는 로봇의 형태는 인스펙션 당시 확인받았던 상태와 동일해야 됩니다. 즉 검사 이후에 규정이 어긋나는 구조 변경이나 확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크기 제한이나 올바른 시작 위치, 완전 정지 상태, 그리고 인스펙션과 동일한 구성, 이 네 가지가 매치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로봇의 익스펜션 규정을 설명합니다. 우선 호리지널 익스펜션, 즉 가로 확장은 제한이 있습니다. 경기 시작 이후 로봇은 최대 24인치까지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11인치 바이 24인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로봇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그 가로로도 함께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심판 요청 시에는 모든 동작 과정에서도 규정 크기를 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버티컬 익스펜션, 즉 세로 확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 시작 이후에는 초기 높이 제한이 15인치를 넘어 자유롭게 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로 확장은 최대 24인치 제한, 그리고 세로 확장에는 제한이 없음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할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핸들링 룰인데요. 먼저 SG4 룰을 먼저 보겠습니다. SG4는 경기 중 빈백과 같은 스코어링 오브젝트가 필드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이 경우에는 이 빈백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빈백이 한번 필드를 완전히 벗어난 게임 오브젝트는 이제 로더를 통해 다시 투입할 수 없으며 레프리도 다시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기에서는 제거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필드와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필드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 다시 필드 안으로 튕겨 들어오더라도 이미 필드를 나간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필드 벽면 위에 걸쳐 멈춰진 경우에는 필드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회수하거나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룰의 핵심은 팀들이 빈백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경기 중 게임 오브젝트 관리 또한 중요한 전략 요소라는 점입니다. SG5는 경기 시작 전에 각 로봇이 노란색 빈백 하나를 미리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빈백을 프리로드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이 프리로드는 반드시 한 대의 로봇에만 닿아 있어야 되고요. 골존이나 다른 빈백 혹은 필드 구조물과 동시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SG6 규정입니다. SG6 규정은 포지션 기준,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로봇이 한 번에 단 하나의 빈백만 포지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포지션은 로봇이 빈백을 제어하거나 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플로잉, 즉 이제 빈백을 밀고 다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밀고 나가는 것 자체도 포지션으로 로봇이 이 빈백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로봇은 빈백 하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빈백들을 밀고 지나가거나 동시에 여러 개를 제어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우연이라도 2개 이상의 빈백을 동시에 밀거나 상호작용하게 되면 로봇은 즉시 추가 빈백을 제거하려는 동작 외의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다음은 로드존의 규칙입니다. 이제 여기 S7 규정인데요. S7 규정은 이제 로드존에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규정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번에 하나의 빈백만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드 빈백과 블루 빈백은 각각 자신의 색상에 맞는 로드존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레드 빈백이 위치해 있는 곳에는 레드 빈백은 이 로드존으로만 투입이 가능하고요. 이 블루 빈백들은 이쪽에 있는 로드존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빈백은 반드시 바닥에 닿은 상태로 놓여야 되고요. 사람이 빈백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로봇이 이를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즉, 로더와 로봇이 동시에 빈백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로더가 빈백을 놓은 뒤에는 다시 손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놓으면 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 투입이 된 경우에는 헤드레프리의 지시에 따라 다시 회수한 다음에 재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입된 빈백은 로봇이 접촉하기 전까지 바닥 위에서 정지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레벨업이 이전 시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핵심 특징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 빈백 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즌에서는 로봇 한 대가 동시에 단 하나의 빈백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를 한 번에 모아서 스코어링하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흡입 속도나 이동 동선, 그리고 빠른 반복 작업,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익스포넨셜 스코어링인데요. 즉 기하급수적인 점수 구조입니다. 이번 게임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점수가 단순히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배수 형태로 커지게 됩니다. 플로어는 1점, L1은 3점, L2는 6점, L3는 12점, 그리고 L4는 무려 16점입니다. 즉 단순히 많이 넣는 것보다도 어디에 스코어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 리콰이어드인데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은 구조물이 좁고 높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빠른 로봇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위치 정렬과 안정적인 위치 제어, 그리고 반복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관된 스코어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번 시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L4입니다. L4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인데요. 16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옐로우 빈백만 스코어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폭도 좁고 높이도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즉 성공하면 엄청난 이득이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시간 손해도 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마다 L4를 적극적으로 공략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로어 레벨 스코어링을 위주로 운영을 할지 전략 방향이 크게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셀렉션 매터인데요. 이번 필드에는 길고 안전한 루트와 짧지만 좁고 어려운 지름길 루트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빠른 로봇보다는 어떤 경로를 어떻게 선택할지, 그리고 혼잡 상황을 어떻게 피할지. 왜냐하면 빈백들이 많이 필드 위에 많이 있게 되는데 빈백들을 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얼라이언스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이런 운영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레벨업 시즌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로봇이 유리한 시즌이라기보다는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전략,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균형 있게 갖추느냐가 핵심이 되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팀들이 연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로봇 스타일들입니다. 이제 플럽은 이제 저희 히어 로봇인데요. 안정성과 단순성이 강점이고요. DR4B는 이제 높은 골을 공략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 캐타폴트 스타일은 이제 빠른 사이클 스코어링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로봇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로봇 방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DR4B는 이제 더블 리버스 4바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전통적으로 백스 IQ나 이제 VRC에서 높은 위치의 스코어링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높은 곳에 리치할 수 있는 대신 무게중심과 흔들림 문제가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신 화면처럼 L4의 골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수로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L4 혹은 L3 위주로 점수를 공략하는 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리프트 형식의 로봇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모델로 삼는 게 이 캐타펄트 모델인데요. 캐타펄트도 참고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Fundamental bot designs in the history of XIQ might be meta yet again in Level Up. They've been used all the way from Bank. Show you why I think the Catapult can be one of the best robots this season.
let's take a look at this video first. So this is a video uploaded by a China team, and we can see how this catapult can easily score level 2 and level 3 from all the way across the barrier. And this is for sure really, really good to have on your robots, because the ability to score directly from halfway across the field saves you tons of time. And not only that, it's incredibly easy to drive because you can just add an aligner that aligns to the yellow post, right? Video is a much better choice for intaking the beanbag. And again, you can see how the beanbag just drops perfectly onto the catapult. So in my opinion, I would highly recommend a conveyor similar to this one from Team A7660A, or like just a flap intake similar to the Hero. Next up, if we go back a bit, same video, just the earlier portion from the same team, it shows the catapult already hitting L4 consistently, which is kind of insane because L4 has seemed to kind of be the hardest goal to score on since the game was announced. Technically, it could be 지금 이제 캐타폴트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셨는데요. 잠시만요. 이 캐타폴트 스타일은 보셨던 것처럼 빠른 사이클과 연속 스코어링이 강점이지만 발사 각도와 이제 강도 조정이 중요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레벨업처럼 반복 스코어링이 중요한 시즌에서 연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레벨업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아직 매뉴얼이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개요들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이나 이제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거나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즉시 답변이 어려운 규칙의 경우 저희가 공식 확인 후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채팅창에 하나 주셨는데요. 하나의 빈백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다른 빈백을 밀거나 밟고 지나가는 것은 괜찮나요? 라고 그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현재 매뉴얼 상으로는 밟고 지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빈백을 미는 것도 사실 포지션으로 현재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말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6월 4일 날 그 매뉴얼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한 번에 모든 답변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매뉴얼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매뉴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빈백을 밀고 나가는 것도 포지션으로 보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에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 이제 이게 계속 밀리는 상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가 조건, 이제 학생 나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학생 나이로는 저희가 만 나이로 보고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IQ는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이랑 미들 스쿨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 참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월드 대회에 참가할 시에, 만 나이가, 잠시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중학생 나이가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IQ에는 참석이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초등부와 중등부에 속해 있으면 일단 참가는 가능하게 됩니다.
빈백을 실수로 밀어서 로딩 존에 잘못 넣을 경우.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뉴얼상에는 로딩 존에 실수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연습 게임 1개 이상 게임에 참여해야 국내 대회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국내 대회라고 하시면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을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내셔널 챔피언십이라고 내셔널 챔피언 참석 가능성을 여쭤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이제 그 전에 내셔널 챔피언십 이전에 대회를 참석을 하셔서 일정의 스팟을 받아야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에 작년과 동일하게 그 내셔널 챔피언십에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팀이 골에 올려놓은 빈백을 떨어뜨려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실수로라도 떨어뜨린다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실 상대방 팀이라고 하지만 얼라이언스 팀이고 같이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기도 하고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실수로 떨어뜨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답변에 대해서는 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하는 동안 또는 대회장에서 성인의 개입이 제한되어 있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생 중심 대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개입은 무조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개입이 안 된다라기보다 여전히 그 백스 IQ 대회에 같이 오시는 분들은 코치의 자격으로 오시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직접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입을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셔널 시드 또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본사랑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내셔널 대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내셔널 대회가 어디에서 주최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내셔널에서도 월드 출전권이 몇 개가 나올지 결정된 부분은 아직 있지는 않지만 작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작년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월드 출전권을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작년과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올해 내셔널에, 네. L4 플랫폼 위에 올라가면 점수 인정이 되는지, L4 플랫폼 위에 올라가면 점수가 인정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실까요, 원장님? L4에는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L4 위에 노란색 빈백, 옐로우 빈백이 L4 위에 올라가면 그 옐로우 빈백에 대한 점수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번 대회 접수는요, 저희가, 아리스에서 바뀌었죠. 아리스에 바뀌어서 저희, 잠시만요, 여기, events.bex.com에서 이벤트 대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제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드렸는데요. events.bex.com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대회는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자체에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접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유 원장님, 혹시 제가 이해하고 답변 드린 게 맞을까요? 아니, 만약에 다른 의미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채팅창이 아니시더라도 마이크 켜시고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빈백은 하나 몸에 지니고 바닥에 있는 빈백은 다른 색을 밀고 갈 수 있는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백은 무조건 로봇의 한 개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밀고 가는 것 또한 몸에 지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밀고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이제 무조건 하나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는 빈백이 다른 색이더라도 상관없이 이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무조건 하나만 허용이 됩니다. 빈백이 2개 밀고 갈 경우 DQ에 해당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바로 DQ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의도성이 보인다거나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빈백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들이 로봇을 의도치 않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빈백을 2개 이상 밀고 갈 경우에는 즉시 하나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움직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빈백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사실 아직 매뉴얼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서 밟고 지나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EC에서는 백스 대회는 안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백스 로보틱스는 RCF랑 이제 결별을 한 상태고, 이제 새로 대회를 여는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백스의 정식 대회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재단과 함께 이제 백스 로보틱스의 자체 재단과 함께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마이크 끄고 말씀, 얘기해도 되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그 빈백이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아까 그 존들이 레드 존이 출발할 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블루 존이 출발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만약에 레드 존에 있는 로봇이 네.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반대편으로. 네네네. 넘어갔을 때 거기에 블루 빈백들이 바닥에 있어요. 네. 그러면 걔네들 다 피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알아들었을 때는 거기를 닿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닿지도 말라는 얘기. 그럼 지뢰 같은 건데 거기. 네, 맞습니다. 가면은 뭐 계속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매뉴얼의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많은 코치분들이 동일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명확한, 네. 이게 정확하게 안 쓰면 로봇이 바뀌어요, 완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6월 4일 날 이제 매뉴얼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번 말씀을 주신다라고 답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밀고 그 빈백 위를 넘어가게 되면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미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미는 것도 소지로 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매뉴얼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는 거나 밟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은. 네, 현재로서는 의미를 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경우기 때문에 아까 밟는 거는 또 가능할 수 있다는데 그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그러면 이게 그럼 6월 4일 날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답변을 받은 거는 6월 4일 날 매뉴얼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매뉴얼 업데이트에서 다룰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4일 날 그 매뉴얼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맞습니다. 워낙 요 대회 때 심판도 힘들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막 지켜볼 건데 누구는 닿다 누구는 안 닿다 막 우겨버리면 이거 둘 다 우길 것 같거든요. 애들도 우기고 레프리도 막 이거 아니다 막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올 것 같아. 이거는 닿다 조금이 닿냐 아니면 뭐 지나가냐 닿으면 무조건 뭐 계속 경고를 준다. 근데 이제 조종하다 보면 애들이 막 뭐 이리저리 왔다가 갈 수밖에 없어. 솔직히 애들이 조종하다 보면 안 닿을 수가. 왜냐하면 바닥이 이게 닿다 보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 안 닿지 말라는 자체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이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룰들이 몸에 지니고 가는 거라든지 지니고 가고 미는 거는 막 몰아서 막 밀고 가는 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닿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회를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레프리분들과의 서로 이제 교육이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맞기도 하고요. 그 전에 매뉴얼상으로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맞습니다. 애플이 너무 막 학부형도 항의할 것 같고 애들도 항의할 것 같고 느낌이.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안 하면 네. 이번 대회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네. 닿지 않고 말하면 로봇이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팀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전략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룰이 중요하니까 룰에 대해서 네. 정확히 해줘야 로봇이 또 바뀌거든요. 애들이. 네,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저 6월 4일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저희 셀리 선생님께서 그 나이 규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이번 시점,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시즌의 백스 월드의 기준에서 15세 이하, 즉 5월 1일 이후에 2011년 5월 1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만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원장님께서 이번 자료 공유해 주실 수 있냐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는 메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4시에 V5 킥오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IQ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후에 V5 킥오프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V5 킥오프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잠시만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 IQ 킥오프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셨거나 다른 질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킥오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회 때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